백선엽 장군의 서거, 그리고 그 안장,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둘로 나뉘어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또 국가의 원로들, 또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소위 그 좌파 정치 세력 그쪽에서 활동하고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도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민주화 30년이라는 세월, 그것이 지났으면 좀 무르익고 어느 정도는 손질이 되고 이래야 하는데, 어차피 망할 세력이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생전 철이 들지 않는다. 또 그 어떤 기준이 잡히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백선엽 장군하고 관련해서 노영희라는 여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 북한에게 총을 쏜 백선엽, 왜 현충원에 가는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이것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생기니까 또 나서서 하루 이틀 버티면서 땜질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우선 이 노영희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직전까지는 YTN 라디오에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이런 코너의 진행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프로필을 보면 2003년까지는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대, 경희대, 덕성여대, 광운대, 이런 데의 강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국가관이 투철해야 하는 겁니다. 애국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나서 그 다음에 좌파든 우파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민주화 30년 그 북새통에서 잊어버리고 미처 그쪽 이념의 원로들이 후배들을 가르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마연에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설령 자기가 좌파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이 세상의 유일한 조국으로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상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또 무슨 극렬 스스로 레드라는 것을 내걸고 있는 그런 어떤 사상적인 활동을 하는 집단도 전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5,100만 전체 국민과 운명을 함께하는 대상이다. 여기에 등을 돌리면 그것은 배신자고 이 땅에 살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항상 이곳을 빼앗으려고 하는 북괴의 편을 드는가? 그것은 사상의 자유의 영역 밖에 있는 겁니다.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그 저수지에 그 연못에 빨갱이가 와서 고기를 잡아가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 아무리 좌파라고 해도 빨갱이여서는 안 되고, 문재인 씨는 빨갱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한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한 품을 거 없습니다. 그거 안 되는 것이다. 빨갱이는 때려잡아야 한다. 아니면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 양자택일을 하라고 해야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하나밖에 없는 국가인데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물며 미래 세대를, 우리의 젊은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나라를 북괴하고 같이 두면서 우리가 북괴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삼촌들이 죽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2009년에서 201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비상임이사도 했고 대변인도 했고 대한변협의 수석 대변인도 했고, 그리고 나서 법무법인 강남의 변호사, 또 법무법인 천일의 구성원, 지금은 무슨 어느 법무법인의 대표라고도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 이 노영희 씨가 대한변협의 회원인 변호사다. 이제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노영희 씨가 무슨 방송 진행자다, 방송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를 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노영희라는 사람이 우리의 이 나라를 떠받치고 이제 우리 다음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젊은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변호사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둡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변협도 있고 소위 민변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민변이 제대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변호사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부터 해보기로 하죠. 변호사는 변호사법이라는 그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률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변호사법 제1조에서 변호사의 사명을 규정합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러면은 변호사가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구나.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1조 제2항을 보면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상당히 이상하죠. 변호사가 법률제도를 개선을 한다. 그러면은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그 하위의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률제도 개선은 법률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변호사가 이 법률제도를 고치는 그런 법을 만드는가? 변호사는 개인 사업자다. 이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대한변협이 국가의 기관도 아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법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그 휘황찬란한 말을 넣어놔 봤자 변호사법은 법률이죠.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법률은 헌법에 종속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 안에서 독불장군이 됐다가는 영락없이 정을 맞는다.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순응해서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법에 있는 이런 표현들이 아주 변호사가 무슨 그 가장 힘이 센 것처럼 무슨 개혁 세력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대한민국의 헌법 밑에 있는 법률, 그 체계 속에서 만약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있어도 없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제2조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거창하게 해놨는데 변호사는 어차피 개인 사업자인 것이죠. 변호사협회에서 거기에 소속돼서 개업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상인이다. 그 본질은 상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금 전에 이 변호사법에 변호사들은 다 복종한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안 하면 손해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 변호사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면서 대한민국 헌법 밑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 헌법, 법 시스템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명백하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이러면서 변호사일 때는 막 겸직도 허용이 되고 변호사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이면서 이 좌파다, 개혁 세력이다 이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내놓고 부정을 하죠. 심지어 김일성 주체사상을 쫓아가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 또 이 현재 여당이다 하는 그쪽에 지지 세력으로 있는 변호사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체제 여기에 대해서 겁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자연인 아무것도 없는 일반 국민일 때는 표현의 자유로서 가능합니다. 학자일 때는 학문의 자유로서 이것이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전제가 있죠. 학자와 일반 국민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조국이라는 데 대해서 그 신념이 확고부동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이것이 간첩이냐 아니면은 적대 세력이냐 그러니까 우리와 공조원을 할 필요가 없는 자들인가 하는 논의를 그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도 그와 같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변호사들의 그 전횡이, 발호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변호사가 온갖 직책을 다 꿰어차고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의 그 권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많이 손을 봤죠. 스스로 제 발목을 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는 대단합니다. 우리의 그 3개 통치기관 중에 하나인 법원, 이 사법정부의 그 헌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법원 조직법이 있습니다. 이 법원 조직법을 보면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는데, 이 목적을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 조직법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론 이 사법권의 소유는 주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주권자가 법원을 불신임하게 되면 이 사법권은 거둬들이게 됩니다. 구조가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법원 조직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조직하는 법이다. 조직법이다. 조직법을 constitutional law라고 해서 제 영어로는 헌법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법원 조직법에 보면 제42조 법관의 임용 자격, 여기에 변호사가 들어갑니다. 그 중요한 법원을 구성하는 그 중요한 법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이때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이 모든 자리에 변호사가 임용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개인 사업자인 변호사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 대단히 잘못된 위헌적 법률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변호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연구위원, 연구원. 그뿐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위원장, 양형위원회 위원. 이제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미 이제 다 개정이 끝난, 개정 공포된 이 법률에서는 윤리감사관도 변호사가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결국 변호사는 현행법 하에서, 물론 이 모든 법률 규정은 위헌적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개정해야 되고 이 내용은 삭제해야 하는 것이죠. 변호사가 외국의 제도를 막 들여와서 짬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하고 사법체계가 다른 그런 데 것, 우리하고 국가체제가 다른 그런 연방제 국가의 것들, 혹은 군주제 국가의 것들, 또 어떤 복합적인 체제, 이걸 다 가지고 와서 그냥 써버린 겁니다. 변호사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이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 변호사가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변호사가 온갖 데를 다 가죠. 헌법재판소도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국가 조직에서 변호사들을 다 뼈 발리듯이 그렇게 다 발라내서 민간 부문으로, 시장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들이 공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시장에서 똑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영업을 할 때는 공익을 생각하라, 이런 뜻이지 변호사가 공무원이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아예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때의 일이고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거의 대물림을 하면서 변호사가 국회의원 됐다가 그 사람이 겸직해서 장관 했다가 이렇게 첩첩이 2중 3중으로 해먹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세세히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정말 잘못됐다, 탐욕이 선을 넘는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든 그게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현행법은 고치기 전에는 그대로 유효하죠.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일반 민간의 상공인, 소상공인, 마트 주인, 이런 그 상인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변호사는 법원을 구성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또 실제로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에게 있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국가에 대한 충실성, 충성,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권익만 누리고 책무는 없다,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간다, 같이 갈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그 자유롭게 명함 나눠주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변호사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국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변호사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그들이 지금 마치 외국 변호사처럼 마음대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모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위가 이러니까. 국가 정체성,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북계에 대해서 대한민국보다 우선시한다든지 또 그들의 주장을 편든다든지, 이게 일반인은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호사는 안 된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지금까지의 그 모든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행실, 실은 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국가를 부정했던 그러한 자신들의 과거의 행적, 이것은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노영희 씨가 변호사라는 것이죠. 즉 그가 한 이야기도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2020년 7월 15일 동아닷컴에서 보도한, 따지면은 노영희 씨의 그 땜질, 그것을 전달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뉴스인데, 그것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그는 이제 우리 민족 북한에게 총을 쏜 백선엽, 그러니까 이제 그 노영희 씨의 경우에는 민족의 원수가 되겠죠. 원수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이제 현충원에 갈 수 없다. 우리 동족을 쏴 죽인 원수니까, 복수해야 될 대상이니까. 이제 이러면은 그 뜻이 분명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하니까 1차 땜질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 7월 13일인데
7월 14일 오후에 이르러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렇게 쓴 것이죠. 뭐 동아닷컴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잘못 말한 것 같다.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닌 것은 자기가 잘못 말한 건데 오해를 한 것은 오해한 사람이 잘못한 거겠죠. 이렇게 했는데 보면 이때까지는 사과는 하지 않고 변명만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같은 7월 14일 오후인데 1차 땜질 이후 그때 2차 땜질을 시작합니다. 6.25 전쟁 때 공이 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공이 컸다고 하더라도 특히 간도 특설대 활동을 했던 친일 행적의 전력이 있는 분을 현충원에 모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에 남들이 그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아니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너희 잘 알아들어라. 이런 식의 땜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얼간이 취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도 보면은 이제 좀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보기 어렵다. 거짓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에서는 이날 노영희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도 해명을 했다. 그러니까 해명을 한 것이죠.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제 동아에서 나온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월 15일 그 다음에 YTN 라디오에서 노영희 씨 자기가 진행하는 그 출발 새아침이라는 그 프로에서 3차 땜질을 합니다. 이제 그것까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그는 MBN에서 했던 그 자기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7월 15일에는 사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가 MBN에서 방송 중에도 정정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노영희 씨가 그 MBN 방송 그 전체 현재 MBN에서는 당일 방송분을 비공개로 했는지 다시 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본이 공개가 돼서 전체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이것은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은 당시 MBN 방송은 생방송이었다. 그러면 생방송을 어떤 식으로 정정을 했는가? 생방송은 한번 이야기하면 그냥 다 송출돼 버리죠. 따라서 거기에서 잠시 멈춰가지고 이 내용은 몇 분에서 몇 분 사이에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시청자한테 전달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제 그러면 이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정정했다. 생방송을 정정했다. 이게 기술적으로 좀 불가능한 이야기여서 지금은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MBN 화면에 그 백선엽 장군이 그 저서에서 했던 내용, 그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노영희 씨의 주장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화면에 떠 있어서 그런 상황이어서 생방송 도중에 자기의 발언이 그것과 섞여서 그러니까 화면에 떠 있는 그 글자
그거하고 노영희 씨가 한 발언이 섞여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발언이 보도되었다. 이게 7월 15일에 한 변명입니다. 그러면은 백선엽 장군의 그 저서에 있던 말이 떠 있는 것은 백선엽 장군의 저서라고 본인도 말하듯이 분명히 출처가 특정이 되어 있죠. 어떻게 사진하고 노영희 씨의 말, 목소리로 하는 말이 섞였다는 것인지 역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본의 아니게 잘못된 발언이 보도되었다. 이러면 누가 잘못을 했다는 것인가? 노영희 씨가 한 말은 말과 다르게 다른 잘못된 발언이 보도가 됐다.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러면은 노영희 씨의 발언도 다시 자막 처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백선엽 장군의 말하고 섞이게 글자를 냈다는 것인가? 여러분도 복잡할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일단 거짓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도된 다른 모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순간에 MBN 그 사회자가 그 말 그거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정정할 기회를 줬는데 거절했다고 하죠. 그래 놓고는 MBN 때문이다. MBN이 잘못된 걸 보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자기가 생방송 도중에 정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좀 이게 만일 거짓이라면 이건 도덕감까지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7월 15일 노영희 씨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가 1960년대에 태어나서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다. 그것은 이번에 우리 민족 북한에게 총을 쏜 백선엽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그 어떤 사상적인 색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은 것하고 그 반공교육을 증오하면서 성장해 온 사람하고 내내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미 없는 그런 변명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늘 6.25 참전용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6.25 참전용사에게 감사하는데 우리 민족 북한에게 총을 쐈다고 원수로 여긴다. 이것도 서로 배치가 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진실성은 없다. 그리고 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에도 역시 남을 물어뜯는 버릇은 고치지 못했더라. 이제 사과를 하면서 도끼 눈을 뜨고 이를 갈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면은 그거 제대로 사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지를 뻔히 알면서 이게 만약에 TV조선이나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TV조선이 어떻게 노영희 씨 속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왜 노영희 씨를 위해서 그 취지라고 하는 그 두 번째 해석, 세 번째 해석을 보도를 해주겠습니까? 관계없는 남인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지금 입장이 다른 적진에 있다고 할까? 그런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어떻든 그는 취지를 뻔히 알면서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자극적인 특정 구절을 반복 노출시키고 확대 재생산해서 악의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특정 언론의 보도 방식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 진행자이면서 변호사인 노영희 씨, 이제 이 당시만 해도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은 내보내지 않는 것, 이게 20살이 넘은 사람이 해야 할 자기 관리인 겁니다. 일반인도 그러한데 하물며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놓고 남 탓을 한다. 좀 잘 새겨 듣고 새겨서 보도해 주지 왜 그랬느냐. 이런 떼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감스럽지만 여자들의 사회성, 여자들의 이런 공무수행 능력의 좀 상대적으로 열등함, 모든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요즘 보는 여자들마다 이 모양이어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영희 씨의 그 억지, 지금 보면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는데 그의 말처럼 정말 맥락을 다 잘랐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7월 15일자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7월 13일 MBN 뉴스와이드에 나가서 이 YTN 출발 새 아침을 진행하는 노영희 씨가 했던 말, 그 다음에 MBN 사회자가 했던 말, 이런 것을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노영희 씨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현충원 안장 논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느냐, 그걸 반대한다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쏴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 대전 현충원에도 묻히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머리에 뭐가 들어있기에.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쏴서 이긴 공로, 마치 그게 하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6.25 전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저 북계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죽어야 하는 그런 결론을 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싸웠던 백선엽 장군 보고 그거 가지고는, 그런 짓을 한 거 가지고는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 그 노영희라는 사람은 누구의 딸이던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0년 6.25 사변, 북계가 남침을 해서 우리 국민을 죽이고, 북쪽에 있는 우리 국민, 잠재적인 우리 국민인 그 주민을 죽이고, 이렇게 한 그 역사에 죄를 지은 그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입을 놀릴 수 있는 여자, 도대체 너의 아버지는 누구고 너의 어머니는 누구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현재 리마연에서는 이 6.25 전쟁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6.25를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기 전까지
이것은 좀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1948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지만 일단은 1945년부터 따져봅시다. 1945년 이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신식 이데올로기, 신식 이념 중에 하나 뭐냐면은 군주제에 대항하는 그런 사회주의라는 것이 이 땅도 휩쓸고 갔습니다. 또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그 시대에 좌익에 물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탓을 할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선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식민지 조선, 그 조선에 해를 끼친 그들은 분명히 이 조선 왕조를 적대시하고 부수려고 했는데 그것은 뭐 근대로 이전해가는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좌익 세력,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1950년 북계가 쳐내려왔을 때 북계 편을 들어서 대한민국에 총구를 들이댄, 대한민국을 적대시한 그런 좌익들, 이거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어리석어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고 있다. 그런 그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인간인 것이죠. 뭐 좌파가 핍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을 진행하고 변호사라는 작자가 6.25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쏜다는 말이, 이게 글자로 이렇게 나왔지만 북한이 진의 민족이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뭡니까? 쏴 죽여야 될,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을 쏴 죽이면 훈장 달아주겠다는 겁니까? 정신상태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MBN 진행자가 말씀 중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 총을 쐈던 6.25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하실 의향이 없느냐, 기회를 줬죠. 그랬더니 6.25 전쟁은 북한하고 싸운 거 아니냐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6.25 전쟁은 우리가 북한하고 싸운 것이고, 우리가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쏜 것이고, 우리의 국군이 우리의 민족인 북한 사람들을 쏴 죽인 그런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진행자가 그 전쟁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총을 쐈던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릴 수가 있어서 정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도 거절을 합니다. 2차례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하냐? 이 사람은 혹시 북침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6.25 전쟁에서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향해서 쐈다는 것 때문에 원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정체성이 뭐냐?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는 국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공무원도 그렇고 또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좌파라고 해서 이 국가 정체성이 희미하다, 좀 불그스레하다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치 그만두고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 나라에서 추방되든지. 여러분은 좌파가 원래 그렇지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5,100만이 함께 살아가려면 대한민국만큼은 흔들림 없이 이 나라를 내가 지키고 또 유사시에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어디 북괴가, 김정은이가 혹은 북한 주민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는 법원을 구성하는 자격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노영희 씨의 그 국가관, 국가 정체성, 그리고 지금 이미 했던 이 행태, 이것은 변호사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노영희 씨는 대한변협 소속의 변호사라고 했죠. 대한변협에 가면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직이다. 물론 변호사법을 따서 해놓은 것인데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영희 씨는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죠. 따라서 이번 사건이 방송에서 하차한다, 또 무슨 방송법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 그 선에서 끝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백선엽 장군을 귀하게 여겨서 또 그를 아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단지 우리 모두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인정하는가, 판단 근거는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노영희 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변협은 노영희 변호사를 제명하십시오. 만일 대한변협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법원 조직법에서 변호사로 들어가 있는 모든 부분, 변호사에게 법원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놓은, 또 법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그 이외에 다른 공무원의 일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그 법률들을 모두, 법률 조항들을 삭제하는 그런 국민운동을 펼쳐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